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함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되새기며 소박한 마음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올해 63살, 전라남도 해남 땅끝 마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평범한 안악인 김지영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단둘이 사는 모습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너무 놀랐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저와 시아버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시아버지 윤태식 어르신의 특별한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는 올해 85세이세요. 전직 어부셨던 분으로 한평생 바다에서 가족을 부양하셨죠. 10년 전 제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지금은 저와 시아버지 단둘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주말에만 가끔 내려오고요. 저희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서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희처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관계도 있다는 걸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땅끝 마을 바닷가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볼 때면 사람 인생도 저 바다처럼 끝이 있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눈을 뜹니다. 해남 바닷가 마을이라 그런지 새벽 공기가 유난히 깨끗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건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라 몸이 저절로 깨어나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눈을 뜨기도 전에 어디선가 부산한 움직임이 들립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신 거예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마당을 쓸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시죠. 처음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평생 새벽부터 바다에 나가셨던 분이라 어쩔 수 없는 습관이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그냥 두고 봅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모습이 오히려 건강해 보이니까요.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나오면 시아버지는 이미 마당 청소를 마치고 계십니다. 머리는 하얗게 센 백발이지만 허리는 아직도 꼿꼿하시죠. 바다에서 평생 일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손과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단단히 그을렸어요. 어머, 아버님,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제가 청소할 건데요. 일어난 김에 해버렸어. 넌 밥이나 준비해라. 오늘도 식당일 바쁠 텐데. 이렇게 매일 아침 똑같은 대화로 하루를 시작해요. 시아버지는 제가 차린 밥상을 받으셔야 한다고 고집하시고 저는 시아버지가 집안일을 하시는 걸 말리지만 결국 서로의 고집을 꺾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할 일을 하며 아침을 시작합니다.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면서 창밖으로 마당을 쓸고 계시는 시아버지를 봅니다. 언제나처럼 깔끔하게요. 한 번 쓸고 또 한 번 쓸고 3번째 쓸 때쯤이면 정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지죠. 시아버지는 깔끔한 성격으로 유명하세요. 마을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듄할배네 마당은 밥상에 올려도 될 정도라고 할 정도니까요. 아침상을 차리면서 오늘 식당 메뉴를 생각해봅니다. 요즘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계절이라 바쁘거든요. 게다가 고구마 농사도 신경 써야 하니 정신없이 하루가 흐르겠죠. 하지만 그 전에 시아버지와의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지 않아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와 하루 3끼 함께하는 것이 저희 집 불문율이 되었거든요. 아버님, 진지 드세요. 오늘은 된장국 끓였어요. 시아버지는 밥상 앞에 앉으시면서도 제 이부자리를 정리했는지 살피세요.
매일 아침 제가 일어나면 이부자리를 정리할 새도 없이 서둘러 부엌으로 가기 때문에 시아버지께서 제 방에 들어오셔서 이부자리를 정리해 주십니다. 다른 집 사람들이 들으면 놀랄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지영아, 오늘은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국물 요리를 좀 많이 준비해라. 어제 바닷가에 사람들 많더라. 아침 식사 중에도 시아버지는 항상 제 일을 챙기십니다. 아침에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디에 낯선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지 살피고 오시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식당 장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시죠. 경험에서 우러난 그런 조언들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 네. 어제 시내에서 장 볼 때 해물을 좀 많이 사왔어요. 오늘 해물탕 몇 솥 끓여볼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시아버지가 말리십니다. 내가 할 테니 너는 얼른 준비하고 나가. 첫 손님이 일찍 찾아올지도 모르잖아. 이럴 때마다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남의 자식이 낳은 손자까지 키우셨던 시아버지께서 이제 며느리 뒷바라지까지 하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항상 웃으며 손사래를 치십니다. 그래도 세상에 이런 시아버지를 만난 게 제 복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마저 떠나신 후에도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다른 집들처럼 시댁과 갈등이 있었다면 아마 남편이 돌아가신 후 친정으로 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저를 딸처럼 여기시고 저 역시 시아버지를 친정아버지처럼 모시게 되었어요. 아침 준비를 마치고 식당으로 향하면서 문득 뒤를 돌아봅니다. 시아버지가 현관에 서서 저를 배웅하고 계세요. 매일 아침 똑같은 모습인데 오늘따라 왠지 허전해 보이셔서 마음이 아립니다. 날이 갈수록 시아버지의 등이 조금씩 구부정해지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올게요. 아버님, 점심은 꼭 챙겨 드세요. 걱정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내 밥은 내가 챙겨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손을 흔들며 길을 나서는데 문득 뒤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요즘 시아버지의 기침이 자주 들리는데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하세요. 저도 혈압 때문에 약을 먹고 있지만 서로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아픈 내색을 하지 않죠. 그게 우리 집의 또 다른 불문율이니까요. 식당은 땅끝 마을 언덕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간이죠. 간판도 없고 화려한 장식도 없지만 땅끝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벌써 15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시작했는데 남편이 떠난 후에도 혼자서 이어가고 있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제 저녁 정리해둔 식탁과 의자들이 고요히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텅 빈 식당에 들어서면 왠지 모를 책임감이 밀려옵니다. 이 작은 공간이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해물탕, 생선구이, 된장찌개 등 바다 냄새 물씬 나는 음식들을 준비해야 해요. 해남 땅끝 마을의 매력은 신선한 해산물이니까요. 시아버지 말씀대로 오늘은 관광객이 많을 것 같아 미리 준비를 해둡니다. 오전 10시가 되니 첫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점심을 먹으러 많이 와요. 특히 우리 식당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나 봐요. 시어머니께 배운 비법이 있거든요. 아주머니, 오늘도 된장찌개 맛있네요. 역시 이 맛 때문에 멀리서도 찾아옵니다. 손님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이 힘들지만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을 보면 보람을 느끼거든요. 가끔은 음식이 맛있다며 사진을 찍어가는 관광객들도 있어요. 요즘은 SNS에 음식 사진을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점심 피크 타임이 지나고 나면 잠시 숨 돌릴 여유가 생깁니다. 이때쯤이면 집에 계시는 시아버지가 걱정되기 시작해요. 점심은 제대로 드셨을까? 약은 챙겨 드셨을까?
가끔 전화를 드리지만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받지 못하실 때가 많아요. 한숨 돌릴 시간도 잠시, 오후가 되면 또다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주말이면 땅끝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로 식당이 북적거립니다. 이런 날은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을 때도 있어요. 손님이 조금 뜸해지는 오후 3시경, 잠시 식당을 비우고 고구마 농장에 들러야 해요.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작은 고구마 밭이 있거든요. 요즘은 고구마 수확철이라 더 바빠졌어요. 식당 일만으로는 생계가 빠듯해서 5년 전부터 고구마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땅끝 마을 토질이 고구마 농사에 좋아 수확량이 나쁘지 않습니다. 밭에 도착해 고구마 상태를 확인하고 몇 개 캐서 바구니에 담습니다. 식당에서 고구마 요리를 만들고 남는 건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죠. 주변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려보니 저 멀리 언덕 위에 누군가 서 계세요. 아, 시아버님이시네요. 아버님, 또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날씨가 추운데 멀리서도 제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손을 흔드십니다. 얼마나 보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아버지는 종종 제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시곤 해요. 농사일이 힘들까 봐 걱정하셔서 직접 돕고 싶으시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체력적으로 힘드니 이렇게라도 지켜보시는 거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시아버지 손에 따뜻한 보리차가 들려 있어요. 제게 가져오신 거예요? 추운데 따뜻한 거라도 마시라고. 넌 그냥 일이나 해. 정성스레 담아 오신 보리차를 받아 마시니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음료수 한 잔에도 시아버지의 정성이 느껴지니까요. 이럴 때마다 제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항상 부족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잠시 쉬다가 다시 식당으로 향합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지영씨, 시아버님이 요즘 또 약국에 다녀가셨다던데. 네, 약국이요. 무슨 약을 사러 가셨대요? 기침약이랑 진통제 같은 걸 산다고 하시던데. 얼마 전부터 기침이 심하신가 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아프시다는 걸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항상 괜찮다고만 하시면서 시아버지도 제게 걱정 끼치기 싫으셔서 그러시는 거겠죠? 저도 혈압 때문에 병원에 다니는 걸 시아버지께 숨기고 있으니 똑같네요. 식당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는 내내 시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늘 웃는 얼굴로 응대해야 하니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사정 때문에 음식 맛이 변하면 안 되니까요. 저녁 장사가 끝나고 식당을 정리하는데 문득 창밖을 보니 언덕 위 우리 집 쪽에서 불빛이 보여요. 시아버지가 아직도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른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해가 뜨기 전에 나와 해가 진 후에 돌아가는 생활이 쉽지는 않지만 누군가 기다려주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특히 내가 일하는 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는 시아버지가 계시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런 분을 며느리로서 모실 수 있다는 게 제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시아버지 윤태식 할아버지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저는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아버지의 하루를 그려볼게요. 시아버지는 평생 어부로 사셨던 분이라 새벽에 일어나는 건 몸에 배인 습관이라고 하셨어요. 요즘은 바다에 나가지 않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신답니다. 시아버지는 일어나자마자 제 방부터 살피시나 봐요. 제가 아직 자고 있으면 조용히 나가시고 일어났는지 확인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루 일과를 시작하신답니다. 부지런히 마당을 쓸고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시아버지는 집안일을 하나도 게을리하지 않으세요. 아침 식사 후 제가 식당에 가면 시아버지는 홀로 남아 설거지를 하십니다. 깔끔한 성격이라 그런지 식기를 물에 담가두는 법이 없으시죠. 바로 씻어서 정리해 두시고요. 설거지가 끝나면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시면서 하루를 계획하신다고 해요. 오전에는 주로 집 주변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텃밭에 물을 주고
마당에 낙엽을 쓸고 가끔은 집 안가구 위치도 바꾸시죠. 한 번은 제가 식당에서 돌아왔는데 거실 배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서 깜짝 놀란 적도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렇게 하면 공간이 더 넓어 보인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뭔가 하지 않으면 심심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점심때가 되면 시아버지는 직접 식사를 챙기십니다. 저는 늘 아침에 국이나 찌개를 끓여두고 가는데 시아버지는 그걸 데워 드시고 간단한 반찬으로 점심을 해결하신답니다. 가끔 제가 식당에서 혹시 점심을 거르셨을까 걱정돼 전화를 드리곤 하는데 시아버지는 항상 괜찮다고 하세요. 하지만 최근에는 전화를 잘 받지 않으실 때가 많아서 걱정이에요. 시아버지는 점심 후에 동네 한 바퀴를 도신답니다. 바닷가 마을이다 보니 경치를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이 많은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가끔 좋은 식당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식당을 소개해 주시기도 한답니다. 시아버지가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시니 고마울 따름이죠. 오후에는 주로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신다고 해요. 농촌 마을의 노인들처럼 시아버지도 뉴스와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보신답니다. 특히 옛날 가요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좋아하셔서 가끔 제가 귀가했을 때 흥얼거리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식당 일을 마치고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시아버지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어요. 가까이 가보니 저녁찌개를 끓이고 계셨는데 갑자기 냄새가 타는 듯 했어요. 확인해보니 찌개가 타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당황하셨고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음식이 탄 것보다 실수를 한 자신의 모습에 더 속상해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얼른 타버린 냄비를 치우고 새로 준비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누구나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금방 새로 끓일게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가 혼자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나이 들면서 건망증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께 직접 그런 말씀을 드리면 자존심이 상하실 것 같아 선뜻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저녁이면 특별한 일과가 있다고 하세요. 바로 쌈짓돈을 세는 거예요. 작은 통에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를 조금씩 모으시는데 그게 제법 쌓였나 봐요. 어느 날 우연히 시아버지 방을 지나가다 그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돈을 세고 계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은 저를 위한 거였어요. 며느리가 늘 고생하니 작은 선물이라도 사주고 싶으셔서 몰래 모으고 계셨던 거죠. 시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면서도 한편으론 죄송스러워요. 저야말로 시아버지를 더 잘 모셔야 하는데 말이죠. 저녁에는 항상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리 늦게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와도 시아버지는 항상 깨어 계시다가 제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주무십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늦어서 시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걱정했어요. 집에 도착해보니 시아버지는 문 앞에서 졸고 계셨어요. 저를 기다리시다가 그만 잠이 드신 거죠. 시아버지가 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단순히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를 넘어 정말 친부녀처럼 서로를 걱정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밤 집에 들어서면 시아버지는 항상 같은 질문을 하세요. 밥은 먹었니? 오늘 손님은 많았어. 이런 작은 관심과 걱정이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줍니다. 때로는 말썽을 부리는 아이를 돌보듯 시아버지를 챙겨야 할 때도 있지만 저에게 시아버지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예요. 남편이 떠난 후에도 제가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시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들어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자주 들려요. 밤중에 화장실에 가실 때도 숨이 차시는 것 같고 예전처럼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하시니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시아버지도 제게 걱정을 끼치기 싫으신 거겠죠? 저 역시 시아버지께 혈압약 먹는 걸 말씀드리지 않았으니 똑같은 마음일 테고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오히려 걱정을 키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해남 땅끝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다는 삶의 일부예요.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죠. 특히 겨울로 접어드는 이맘때는 바지락이 가장 살이 오르는 시기라 마을 사람들이 자주 갯벌에 나가곤 해요. 시아버지와 저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있는 날이에요. 일요일 아침은 유일하게 식당을 열지 않는 날이에요. 그날은 푹 쉬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벌써 일어나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조그만 양동이와 삽, 장화까지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어디 가실 건가요? 바지락 좀 캐러 가야지. 요즘 식당에 바지락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맞아요. 제철이라 손님들이 바지락 요리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사러 가려고 했는데, 뭘 사? 내가 직접 해줄게. 그리고 너도 같이 가자. 일요일인데 집에만 있지 말고. 시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일주일 내내 집과 식당만 오가다 보니 신선한 바깥 공기를 쐬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른 준비하고 시아버지를 따라 나섰어요. 해남 땅끝 마을 앞바다는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어요. 특히 간조 때 바다가 쭉 물러나면 드넓은 갯벌이 모습을 드러내죠.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아침 일찍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멀리 몇몇 할머니들이 조개를 캐고 계신 모습만 보였을 뿐이죠. 시아버지는 장화를 신고 갯벌로 들어가셨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는데 갯벌이 발목까지 빠져서 걷기가 쉽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오랜 어부 생활 덕분인지 갯벌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셨어요. 자, 여기가 바지락이 많은 곳이야. 내가 예전에 자주 오던 자리야. 시아버지는 갯벌 위에 무릎을 꿇고 삽으로 흙을 파기 시작하셨어요. 조금만 파도 검은 바지락들이 나왔죠. 정말 많아요. 저도 시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바지락을 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재미있는 제안을 하셨어요. 지영아, 우리 내기 한번 할까? 누가 바지락을 더 많이 캐나? 내기요. 좋아요. 뭘 걸고 하실 건가요? 지는 사람이 오늘 저녁 설거지하는 걸로 하자. 좋아요. 그런데 아버님, 매일 설거지 하시잖아요. 제가 지면 뭐가 달라지나요? 하하, 그럼 내가 이기면 내가 일주일 동안 설거지 안 할게. 어때? 너무 좋은 조건이라 승낙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시아버지가 늘 집안일을 하시는 걸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이번 기회에 꼭 이겨서 시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쉬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내기가 시작되고 우리는 각자 열심히 바지락을 캐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됐죠? 아버님,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하지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신 걸 보니 분명 힘드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천천히 바지락을 캐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이기시도록요.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제 양동이 쪽으로 손을 뻗으시는 걸 발견했어요. 몰래 제 양동이에서 바지락을 가져가려는 거예요.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제 바지락 훔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양동이에 있는 게 내 거 같아서. 시아버지의 변명에 웃음이 나왔어요. 85세 노인이 바지락 내기에서 이기려고 치사한 짓을 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거든요. 정말 아버님도 이러시면 안 돼요. 정정당당하게 이기셔야죠. 시아버지는 부끄러운 듯 웃으시더니 다시 열심히 바지락을 캐기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이 꼭 어린아이 같아서 더 웃음이 나왔죠. 시간이 흘러내기가 끝났을 때 우리는 각자의 양동이를 들고 바지락 수를 세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자신감에 차 계셨어요. 내가 이번에는 이겼을 거야? 적어도 100개는 캤을 거야? 그래요. 그럼 한번 세어볼까요?
세어보니 시아버지가 83개, 저는 78개였어요. 시아버지가 이기셨지만 제가 일부러 천천히 캐서 그런 거라 실제로는 더 캘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겼다. 지영아,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하는 거다. 네, 아버님. 공정하게 이기셨으니 제가 설거지할게요. 사실 시아버지는 제가 설거지하는 걸 절대 못 보시는 성격이라 결국 그날 저녁에도 몰래 설거지를 하셨어요. 내기에서 이기셨는데도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 시아버님이에요. 바지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지영아, 너 일부러 천천히 캔 거지?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진짜로 졌어요. 아버님이 워낙 바지락 캐는 솜씨가 좋으셔서 제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 내가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잖아. 내가 힘들어하니까 일부러 그런 거지?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시아버지도 제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았지만 굳이 말로 하지 않는 게 서로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도착해 바지락을 씻을 때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지영아.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감사함이 담긴 짧은 말이 30년 세월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바지락 칼국수를 맛있게 먹었어요. 함께 캔 바지락으로 끓인 국물은 어느 식당 음식보다 맛있었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쌓여 우리의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이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 되는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 식당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 민수였죠. 어머니, 내일 퇴근하고 내려갈게요. 주말에 쉬고 월요일 아침에 올라갈 거예요. 정말. 그래, 오랜만이네. 할아버지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아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설렜어요.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오는데 요즘은 일이 바빠 2달 만에 방문이에요. 아들이 내려온다는 얘기를 시아버지께 전하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셨어요. 정말. 민수가 온대? 그럼 내일 뭐 해 먹을까? 민수가 좋아하는 거 해야 하는데? 시아버지는 손자가 온다고 하면 항상 이렇게 들뜨세요. 사실 손자라기보다는 아들 같은 관계예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식당 일을 시작했을 때 민수를 많이 돌봐주셨죠. 다음 날 오후 약속대로 민수가 도착했어요. 키가 180cm가 넘는 큰 아들이지만 시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할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그래, 우리 민수 왔구나. 회사는 어때? 일은 많고. 아들과 할아버지의 대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민수는 할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바다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민수는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어요. 시아버지께는 따뜻한 내복과 영양제, 저에게는 화장품과 스카프를 사왔더라고요. 어머니, 할아버지, 별거 아니지만 드세요. 할아버지는 겨울이라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내복 사왔어요. 시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제가 며칠 전에 시아버지께 내복을 사드렸던 게 기억났어요. 비슷한 걸 또 받으셨네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고맙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잘 입을게.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민수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할아버지는 항상 어머니 도와드리시는데 오늘은 제가 좀 해볼게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바쁜데 괜찮겠어? 회사 일은 잠시 잊고 싶어요. 여기 내려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민수가 식재료를 씻고 다듬는 모습이 어느새 어른이 다 됐구나 싶어 뿌듯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닮아 손재주도 좋고 부지런하죠. 가끔 민수가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볼 때면 남편 생각이 나기도 해요. 저녁상을 차리고 셋이 둘러앉았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라 더 풍성하게 준비했죠. 특히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해물탕과 민수가 좋아하는 고등어구이를 중심으로요. 식사 중에 민수가 회사 이야기, 서울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시아버지는 손자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반짝이며 경청하셨어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끝까지 귀 기울이셨어요. 할아버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되니까 편해요. 은행도 안 가도 되고 장보기도 앱으로 시키면 다 배달해주고. 그래,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할아버지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 할아버지, 다음에 올 때 스마트폰 사용법 좀 알려드릴까요? 어머니랑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아니, 그런 건 필요 없어. 내 나이에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나? 난 그냥 지금처럼 살면 돼. 시아버지는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없으세요. 전화기도 아주 오래된 일반 전화기만 고집하시고요. 하지만 민수는 매번 조금씩 시아버지께 새로운 것을 알려드려요. 시아버지가 세상과 단절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죠.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데 평소라면 시아버지가 먼저 나서실 텐데 오늘은 민수가 나섰어요. 할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두 분은 편히 계세요? 아니, 내가 할 거야. 넌 손님이야. 할아버지, 오늘만큼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도 매일 식당에서 일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설거지를 두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옥신각신하는 모습에 웃음이 나왔어요.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설거지를 하게 됐죠. 저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저녁 시간, 우리는 TV 앞에 모여 앉았어요. 요즘 시아버지가 즐겨보시는 프로그램은 옛날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에요. 가끔 따라 부르시기도 하죠. 민수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프로그램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 어부로 살았던 시절 이야기, 그리고 인생 철학까지. 민수는 할아버지의 모든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있었죠. 할아버지, 어머니가 식당 일 마치고 돌아오시면 할아버지가 항상 기다리고 계시다던데요. 그래, 밤에 여자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 지영이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나랑 같이 사는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 말에 민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관계 같아요. 저는 끼어들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아들도 이제 알았구나. 할아버지와 나는 정말 특별한 관계야?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를 넘어서 진짜 가족이 된 거지? 사실 민수에게 시아버지는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분이기도 해요. 남편이 일찍 떠나고 나서 민수를 키우는데 시아버지의 도움이 컸거든요. 시아버지도 손자에게 많은 인생 지혜를 나눠주셨고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는 끝날 줄 몰랐어요. 저는 피곤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갔지만 거실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할아버지와 함께 마당을 쓰는 중이었어요. 할아버지의 깔끔한 성격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 대견했죠. 어머니, 할아버지가 평소에 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집안일을 다 하신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래,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식당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야. 할아버지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니까 가능한 거지?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항상 어머니가 제일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 가장 역할을 하시면서도 할아버지를 이렇게 잘 모시고 어디 가서 어머니 같은 분 찾기 힘들어요. 민수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거든요. 아들아, 고마워. 내가 잘 자라줘서 엄마가 더 고맙지? 주말 내내 민수는 집안일을 돕고 시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월요일 아침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민수가 저에게 따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할아버지 기침이 심하신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 나도 요즘 그게 걱정이야.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하시니 민수의 말에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제3자의 눈에도 시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니 말이에요. 시아버지의 건강을 더 신경 써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들이 돌아간 뒤로 시아버지의 건강이 더 신경 쓰였어요. 민수의 말처럼 밤중에 기침 소리가 자주 들리고 예전보다 숨이 차 보이시더라고요. 하지만 물어보면 여전히 괜찮다고만 하세요. 서로 걱정 끼치기 싫어서 아픈 내색 안 하는 게 우리 집 불문율이 됐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어요. 출발하기 전 시아버지께 한마디 남겼죠. 아버님,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식당 일 빨리 마치고 같이 저녁 드시게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오전에는 찾아오는 손님이 많지 않아 한가했어요. 그래서 식당 청소도 하고 재고도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문득 시아버지가 마을 슈퍼에 가신다고 하셨던 게 생각났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실까 싶어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시계를 보니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곧 손님들이 몰릴 텐데 시아버지 생각으로 마음이 불안했어요. 가게 앞에 나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시아버지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틈이 났을 때 집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으셨어요. 가까운 이웃에게 전화해서 시아버지 보셨는지 물어봤죠. 아, 윤 할아버지요? 아까 읍내 버스 타시는 거 봤어요. 시내 쪽으로 가시던데? 읍내요. 시아버지가 읍내에 가실 일이 뭐가 있으셨을까요? 평소에는 차 멀미가 심해서 버스 타기를 꺼리셨거든요. 더 궁금해졌지만 점심 손님들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해서 일단 일에 집중했어요. 오후 3시쯤 식당 문이 열리며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셨죠. 아버님, 어디 가셨다 오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걱정했잖아요. 아,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해 보였어요. 손에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계셨고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때 마침 손님이 들어와서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시아버지가 걱정됐어요. 평소 같으면 식당에 오셔서 주방 정리라도 도와주실 텐데 오늘은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잠시 후 일어나서 집으로 가신다고 하셨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넌 일이나 봐. 시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나서도 계속 걱정이 됐어요. 그날 저녁 일찍 문을 닫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도착하니 시아버지는 안방에 계셨어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 잠들어 계셨는데 평소보다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 더 걱정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물었죠. 아버님, 어제 어디 가셨다 오신 거예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셔서 걱정됐어요. 아, 그냥 모자 하나 사러 갔다 왔어. 옛날에 쓰던 게 낡아서. 모자요. 그거 저한테 말씀하시지. 제가 사다 드릴 수 있었는데. 시아버지 얼굴이 살짝 붉어지셨어요. 내가 바쁘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좋지. 아침 식사를 하면서 곁눈질로 보니 시아버지 손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약을 드실 때도 손이 많이 떨리셨고요.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전에는 없던 증상이라 마음이 불편했어요. 오후에 식당 일을 하다가 동네 약국 아저씨를 만났어요. 시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라 혹시 시아버지 건강에 대해 뭔가 아시는지 물어봤죠. 실은 어제 윤 할아버지가 약국에 오셨어요. 기침약이랑 진통제를 사가셨는데 숨이 많이 차 보이셔서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아버지가 약을 드시고 있었다니 그것도 제게 말씀 안 하시고요. 분명 저를 걱정시키기 싫으셔서 그러셨겠지만 오히려 불안한 마음만 커졌어요. 그날 저녁 식당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아버지가 보이지 않아 방을 확인해 보니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돌아올 때까지 깨어 계시는데 오늘은 일찍 주무신 모양이었죠.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가 시아버지를 살펴봤어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살짝 흔들어 깨워봤죠. 아버님, 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약 드셔야 하지 않을까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약 좀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병원은 무슨 그냥 감기야. 괜히 비싼 돈 쓸 필요 없어. 시아버지는 병원 가기를 극구 거부하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이 그렇듯 병원에 가는 걸 꺼리시는 거죠. 결국 집에 있던 해열제와 기침약을 드리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 방 앞에서 잠을 청했어요. 중간중간 일어나 상태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기침하시는 소리가 들려 마음이 편치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셨어요. 얼굴색이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이셨죠. 아버님,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식당도 늦게 열고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봉투였는데 제게 내미셨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내복이었어요. 작은 흰색 내복 한 벌이요. 그제야 시아버지가 왜 읍내에 가셨는지 알게 됐어요. 저를 위해 내복을 사러 가셨던 거예요. 그것도 멀미가 심하신데 버스를 타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저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시아버지 건강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아버님, 고마워요. 근데 저보다 아버님 건강이 더 중요해요. 오늘은 병원에 꼭 가봐야 해요. 시아버지는 끝내 병원 가기를 거부하셨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다고요. 시아버지가 저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시는데 제가 시아버지 건강을 지키지 못한다면 며느리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봉투에서 내복을 꺼내보니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모으신 쌈짓돈으로 산 것 같았어요. 그 따뜻한 마음이 내복보다 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시아버지 약속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나가보니 시아버지가 마당을 쓰고 계셨어요. 열이 있으신데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님, 왜 나오셨어요? 몸이 안 좋으신데 쉬셔야죠. 제가 시아버지 손에서 빗자루를 빼앗았어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아버님은 들어가서 쉬세요. 오늘 병원에 가봐야 해요. 아버님, 이번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버님이 아프시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제발 오늘 병원에 가요. 평소 같으면 강하게 거부하셨을 텐데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시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가보자. 시아버지가 병원 가기를 수락하시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만큼 몸이 많이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식당 일은 오늘 쉰다고 문에 안내문을 붙여놓았어요. 해남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시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이런저런 검사를 받으시는데 시아버지가 굉장히 불안해하셨어요. 어쩌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게 두려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시아버지께 기관지염과 함께 고혈압이 있다고 하셨어요.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이지만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죠. 특히 기관지염은 감기처럼 보였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약을 받아들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병원에도 안 갔을 거야. 시아버지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항상 당연한 듯 집안일을 하시고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려도 별일 아니라는 듯 넘기셨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아버님이야말로 항상 제 뒷바라지 해주시잖아요. 제가 다 보답 못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어떻게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어요. 지영아, 너 혈압약 먹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시아버지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네, 몇 달 전부터요. 어떻게 아셨어요? 약국 아저씨가 그러더라. 내가 혈압약 타러 온다고 왜 내게 말하지 않았니? 아버님 걱정하실까 봐요. 별거 아니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시아버지께 왜 병원에 가시냐고 따지는 것처럼 들릴까 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오히려 웃으셨어요. 우리 참 닮았구나. 나도 널 걱정시키기 싫어서 말 안 했는데 우리 둘 다 바보같이 굴었네. 시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너무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에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서로가 덜 아플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불안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날 점심, 시아버지와 저는 함께 밥을 했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아버지는 반찬을 준비하셨죠.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평소보다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님, 이제부터는 서로 아프면 숨기지 말고 얘기해요. 약속하실래요? 그래, 약속하마. 근데 너도 지켜야 해. 시아버지와 눈을 마주치고 웃었어요. 그동안 서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면서도 진짜 가족처럼 속마음을 나누지 못했던 게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다는 기대가 생겼죠. 오후에는 시아버지가 약을 드시고 쉬시는 동안 저는 간단히 식당 일을 보러 갔어요. 손님들께 상황을 설명하고 내일부터 정상 영업을 할 것이라고 알려드렸죠. 식당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영아,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시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있으신 걸까요? 내가 말이야, 내가 식당이라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은 다 하려고 했던 거야. 내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우리 식구가 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지? 처음엔 그저 아들 와이프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들이 떠나고도 너는 떠나지 않고 날 챙겨줬잖아.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을 터놓으신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님이야말로 저한테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남편이 떠난 후에 저랑 민수를 얼마나 챙겨주셨는데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수가 어릴 때 내가 맨날 식당 일한다고 고생할 때 내가 좀 도와준 게 다야?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평소 무뚝뚝하기만 하셨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시니 제 마음도 북받쳐 올랐어요. 저도 아버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버님, 저도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버님이 없었으면 제가 식당 일을 계속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남편처럼 집안일을 챙겨주시고 아버지처럼 저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시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고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건 처음이었어요.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신 시아버지의 말씀에 웃음이 나왔어요. 역시 우리 시아버님이에요. 감정적인 상황을 오래 끌지 않으시는 성격이시죠. 네, 제가 뭐 해드릴까요? 놀라서 시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시아버지가 저보고 쉬라고 하시다니.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버님은 아직 몸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해. 너도 많이 피곤할 텐데 좀 쉬어. 결국 시아버지가 부엌에 들어가셨어요. 평소처럼 군말 없이 요리를 시작하셨죠. 저는 옆에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넌 그냥 앉아 있어? 시아버지가 만든 간단한 저녁 식사는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 중에 시아버지가 농담을 던지시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데 시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이리 줘봐.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버님은 좀 쉬세요. 같이 하자. 내가 씻고 내가 닦을게. 처음으로 시아버지와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 그릇을 씻으면 시아버지가 닦아서 정리하는 식으로요. 서로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설거지가 끝나고 거실에 앉아 TV를 볼 때 시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있잖아. 사랑한다.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다니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네, 아버님. 진짜 딸 같아서 그냥 한번 말해봤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도 용기를 내서 대답했어요. 저도 아버님을 사랑해요. 친정아버지보다 더 많이요. 시아버지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셨어요. 하지만 미소를 감추지는 못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오늘처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게 된 불행한 사건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 늦어지고 시아버지가 약을 드시고 주무시러 가셨어요. 문득 밖을 보니 별이 참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한 채로 잠들었어요.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솔직해졌다는 생각에 행복했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갈등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의 솔직한 대화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시지만 이제는 제가 끼어들어도 덜 고집을 부리세요. 저도 시아버지께 식당 일과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시아버지는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기침도 줄어들고 숨가쁨도 많이 좋아지셨죠. 저도 혈압약을 잘 챙겨 먹고 민수가 알려준 대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게 되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시아버지가 제안하셨어요. 지영아, 오늘은 날도 좋은데 바다 구경 가보자. 저번에 멀미 때문에 못 갔잖아. 아버님, 정말요? 좋아요. 근데 멀미는 괜찮으세요? 멀미약 먹고 갈게. 내가 나이 들어 한 번도 제대로 바다를 못 봤는데 이번엔 꼭 가보고 싶어. 시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시아버지는 자신의 소원이나 바람을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제 일과 민수 걱정만 하셨는데
이렇게 본인의 바람을 이야기하시니 더 반가웠어요. 우리는 멀미약을 미리 먹고 차를 타고 해남 땅끝 마을의 바다로 향했어요. 멀미가 조금 있으셨지만 시아버지는 참으시며 끝까지 가셨어요. 마침내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우와, 바다가 이렇게 넓구나. 아름답다. 평생 어부로 사셨다고 하셨는데 정작 넓은 바다는 제대로 본 적이 없으셨나 봐요.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보였어요. 저는 가만히 시아버지 옆에 서서 함께 바다를 바라봤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그냥 바다만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지영아, 너 혹시 후회하는 거 없니? 우리 아들이랑 살았던 거, 그리고 그 애가 떠난 후에도 나랑 같이 살면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렸죠. 아니요, 아버님. 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아버님은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시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말없이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손길에서 평생의 감사함과 사랑이 느껴졌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우리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고 시아버지는 집안일을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시아버지가 식당 일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저는 시아버지가 쉬실 수 있도록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게 되었죠. 민수가 명절에 내려왔을 때는 셋이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민수는 할아버지와 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을 보고 정말 기뻐했어요. 어머니, 할아버지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무뚝뚝하셨는데 이제는 웃음도 많으시고. 그래, 할아버지도 변하고 엄마도 변했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거지? 세월이 흐르면서 시아버지의 건강은 조금씩 약해지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함께 극복해 나갔어요. 병원도 같이 가고 약도 함께 챙겨 먹으면서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내가 언젠가 떠나게 되면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으니까.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은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그래도 사람은 누구나 떠나게 되어 있잖아. 나는 내가 내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며느리를 얻어서 복이 많았지?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는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해졌으니까요. 저도 아버님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아버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하지만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런 이별 얘기는 하지 말아요.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족이란 꼭 피가 섞여야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시아버지를 통해 배웠어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때로는 서로를 오해하고 때로는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땅끝 마을의 작은 집에서 우리는 여전히 매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제가 일어나기 전에 마당을 쓰시고 저는 여전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사랑해요 라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말이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죠. 가끔은 바지락을 캐러 갯벌에 가기도 하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해요. 시아버지는 제게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저는 시아버지께 식당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손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혹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바로 지금 그분에게 진심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요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아니 평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행운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어색할 수 있는 관계에서 서로에게 진정한 부녀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저희 가족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